네, 김 소장입니다. 저도 초보였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참 젬병이었던 시절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도 논문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초짜들, 논린이들 이런 분들이 통계 분석을 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특히 이제 처음 연구를 하시는 분이 내가 진짜 수학적 기반도 없는데 갑자기 통계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이 심사 때 내가 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냥 막 급하게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막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제 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야 가야겠다 싶어서 이런 주제를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이 통계 분석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뭐 수학 문제는 손으로 풀 수 있다 치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손으로 풀어내기는 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계산기를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계산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산기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 주판도 있고, 전자계산기도 있고, 이게 이제 좀 초보적인 수준의 계산기라고 한다면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도 있고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죠.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뭐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논문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솔직히 주판이나 전자계산기는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엑셀은 좀 쓰는 편이죠. 근데 엑셀보다 더 편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쓸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엑셀 포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논문을 쓰는 우리 연구자들이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하나 골라야 돼요. 골라 해가지고 고르는데 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고르느냐? 솔직하게, 자기가 손에 익은 거, 손에 익은 거 고르게 돼 있습니다. 익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그렇고, 저도 제가 좀 손에 익은 거, 제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쓰지, 굳이 뭐 제가 해보지도 않은 소프트웨어 잘 사용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대학원생이라면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도 그렇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나마 저는 좀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다루는 편이긴 하지만 이게 분석을 정말 직업처럼 하는 사람이 아니면 강의를 위주로 하는 교수님들이라면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못 다루는 교수님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를 그냥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교수님은 이거 한번 경험해 본 그 미천을 가지고 제자들의 통계적 데이터 분석을 지도를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전혀 내가 모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온다면, 이거 좀, 내가 모르는 소프트웨어인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사실 분석 결과는 똑같아.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도 뭐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장님, 우리 지도 교수님은 이 소프트웨어를 쓰래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세요 추천을 했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안 된대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거 왜 안 되는데요? 물어보면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안 된대요. 그런 소프트웨어 쓰는 거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계산기도 뭐 예를 들자면 삼성에서 나온 전자계산기나 LG전자에서 나온 전자계산기나 무슨 뭐 다른 무슨 뭐 A 회사에서 나온 전자계산기나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하면 얘도 2가 나오고 얘도 2가 나오고 얘도 2가 나오지 뭐 삼성에서는 2가 나오고 LG에서는 뭐 4가 나오고 뭐 그런 답일까? 아니잖아요. 메커니즘은 똑같잖아요. 다만 제품이 다를 뿐이고.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해요. 이 소프트웨어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자기가 손에 익어서 그 말이 뭡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는.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PLS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에이모스밖에 몰라. 그럼 에이모스를 내가 가지고 PLS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은 PLS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못 하거든. CB 구조 방정식 분석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유료 소프트웨어를 쓰던 무료 소프트웨어를 쓰던 아니면 내가 뭐 무료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는 그냥 쉽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쓰던 마우스로 아니면 내가 직접 코딩해 가지고 하는 뭐 R 언어나 파이썬 언어를 내가 직접 코딩해서 분석을 하던 엑셀로 하던 그 분석 과정은 수학 공식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함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온 결과도 똑같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좀 복잡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래핑 같은 경우에 아예 디폴트 값으로 에이모스는 보통 12구조 방식이 200으로 잡혀 있거든요. 디폴트 값이. 근데 R 언어에서는 500으로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 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조금 살짝 소수점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트스트래핑 값을 똑같이 해주거나 근데 부트스트래핑은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숫자가 다르게 나오지 않소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 그 진짜 선행연구 한번 해보세요. 어떤 논문을 찾아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에이모스를 사용했다. SPSS를 사용했다. 뭐 스타타를 사용했다. R 언어를 사용했다. 자모비를 사용했다. 뭐 제스프를 사용했다. 뭐 스마트 PLS를 사용했다. 요거 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 이유를 대시오. 이유된 논문이 없어요. 그냥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런데 저한테 이제 어떤 질문이 올라오냐면 소장님이 추천해서 자모비를 쓰라고 해서 자모비를 썼는데 자모비를 쓴 이유는 뭐예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좋아서 쓴 거지.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자모비에서 1 더하기 1 하면 2가 나오는데 SPSS는 1 더하기 1 하면 한 528이 나오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2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분석을 하는데 자모비로 분석하면 안 되고 SPSS로만 분석해야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SPSS는 유료 아닙니까? 자모비는 무료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결과를 내주는데 자모비가 더 편하다면 자모비를 쓰는 게 맞는 거지. 왜 비싼 돈 주고 유료로 SPSS를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가장 손에 익은 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 소프트웨어를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논문에다가 써야 되고 교수님한테 그거를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나는 이 프로그램으로 해와야 돼 라고 하는 교수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본인이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선정에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편하니까. 내 마음이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분석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만 제외해 놓고는 내가 그냥 편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 초보자분들께서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